에, 지금 제가 주어진 시간이 2시간인데 아무리 좋은 얘기도 빨리 끝마치면 다들 좋아하시죠. 제가 시간이 좀 늦었지만은 시간에 맞춰서 마치겠습니다. 제목은 의성 지역에 있는 그 불교와 그 스토리텔링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 쓴 글 속에는 스토리텔링에 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현재 제가 오늘 먼저 앞부분에는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뭔가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뒷부분의 의성의 불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 그 소개부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한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아주 이름이 깁니다. 작년에 만들었습니다. 지금 왜 이런 그 대학이 지금 우리나라 대학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지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그 변하는 특징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요. 앞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시작되는 이 세계가 지식 기반 사회다. 이렇게 요즘은 정의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옛날에는 한번 배우면은 대학 졸업하면은 정말 전문인이었죠. 그래서 그 대학에 배운 지식을 가지고 평생을 전문가로서 살 수 있었어요. 대학 졸업자가. 요즘은 그게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기술 발전과 세계가 한바탕이 돼가지고 여기 아는 게 절로 금방 전개되고 저기 아는 게 일로 돼가지고 지식의 발전 속도와 확산 속도가 너무너무 빠르죠. 대학 졸업해가지고 취직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녀분들이 대학 젊은이들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경기 변동 때문에 불황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학 사회에 대학 교육을 받고도 워낙 빨리 받는 사회에 적응을 못해가 그 사람은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새로운 지식을 가장 빨리 받아가지고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게 기업입니다. 대학생은 지금 상아탑에 앉아가 옛날 얘기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워낙 빨리 변하는 기술, 지금은 예를 들면 이공계는요, 한 10년만 지면 그 지식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 시스템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 바꾸는 것 중에 이 지식기반 사회, 지식 근로자를 만드는데 사회에서 가장 값어치 있고 제일 돈 많이 버는 분야가 역시 전문 지식이 제일 필요하고 돈이 금방 되는 게 두 분야입니다. 하나는 법률 지식, 하나는 의료 지식입니다. 그래서 의대와 법대는 과거에 학부에 없애버리고 그 위에 만든 대학이 전문대학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하는 로스쿨이 바로 전문대학원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의대를 들어가는 시스템을 없앴는데 지금 우리는 특수사생들을 다시 빼고서 하려고 하는데 어떻든 4년 동안의 그거는 교양 지식이고 4년 대학 졸업한 다음에 로스쿨 다시 갑니다. 법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MBA 경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대학에서 일반 대학원은 옛날에 전공을 하면은 조금 공부해서 그거 하면 전문가 된다. 그 다음에 특수대학원이라는 게 있어요. 행정경영전문대학. 그건 직업을 갖고 온 사람이 새로운 지식을 좀 보충하려고 야간에 다니는 그걸 특수대학원이라고 해요. 이 두 가지밖에 없었는데 교육법이 바뀌어가지고 전문대학원이라는 걸 만들어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수한 대학에서는 전부 전문대학원이 몇 개가 있느냐가 대학 경쟁력이 좌우됩니다. 우선 로스쿨 있고 MBA 과정이 있고 경영 분야에 그 다음에 무슨 뭐 디자인 대학원, 국제 대학원 이게 다 전문 대학원입니다. 이거는 전문가 학자 만드는 게 아니고 취업하기 위한 이 새로운 지식 사회 지식인들 만들기 위한 교육기관입니다. 안동대학은 법대도 없고 의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동대학이 가장 장점으로 할 수 있는 전문 대학원 딱 하나 만든 것이 저희들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문화 이 분야에는 우리가 상대적 경쟁이게 여기만 집중해서 하나 만들자 해서 자원을 집중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문화를 가지고 산업하는데 아까 그 우리나라의 사회 특징이 지식 기반 사회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옛날에는 졸업을 하면은 평생 직장이 있어요. 그래서 회사도 대학 졸업생 해가지고 비록 모자라도 회사에서 키웠어요. 연수를 시키고 교육을 재교육을 시켜가 평생 내 새끼 만들어가 써먹었어요. 이 점에는 그렇게 하면 기업이 못 삽니다.
그러니까 좀 그 교육해놓으면 지식이 또 바뀌니까 스스로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우리가 필요하는 기업이 딱 만들어지면은 이미 그것에 그 분야의 전문가 뭐랄까 검증이 된 사람을 뽑아요. 그게 경력사원이에요. 뽑아가지고 다 쓰면은 또 보내요. 그러니까 평생 직장은 없고 이제는 평생 직업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분야의 전문 지식인이 딱 되면 이걸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이런 새롭게 빨리 바뀌는 지식사회에서 어떻게 견뎌낼 수 있는가? 내가 전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만 있으면 여기저기 직장 바뀌어도 아무 내가 벌을 먹고 살 수 있어요. 의대법대가 그래도 하는 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이 분야가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 자녀가 지금 다 대학 졸업해가 지금 제가 우겨가지고 취업할 수 있는데도 대학원 가라고 석박사 다 보냈어요. 앞으로 미래 사회는 네가 진짜 전문가가 특수한 분야 전문가가 아니면 네 못 먹고 산다. 우선 직장 가면은 조금 내가 40대 이제 빼먹을 때 하면 쫓아내요. 갈 데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육은 평생 교육할 수밖에 없다. 옛날에는 대학 교육을 졸업하면은 땡이에요. 거기다 조금만 받으면 되는데 이제는 그래가 앞으로 사는 사회는 대학 졸업해가 전문가로 생각할 수도 없고 우리가 대학 보면 평생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평생교육이 취미교육 아닙니다. 이제는. 취미교육에 의해서 뭐 보리움 댄스 한다, 서도 한다 이런 걸 취미로 하는 게 평생교육인데 그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전문 지식이 그러니까 미국 같으면 이미 20년 전에 제가 할 얘기는 많고 해서 지금 좀 스피드가 좀 빠릅니다. 예. 예를 들면 제가 뭐 1년에 1년 외국에 가 있었는데 그 UCLA 그 대학은 반이 19살 나는 아들 고등학교 졸업해가 키우는 애들이 그 대학에 반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누구냐? 전부 나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직장에 갔다가 다시 세워지시고 재교육받고 또 가고 또 다르시면 또 교육받고 가요. 그러니까 교육이 꼭 19살, 20살 정년기만 게 지역에 있는 대학이 그 지역 회사원, 교원, 뭐 공무원 계속 교육하고 평생 교육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교육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20세기 되면. 그래서 평생 교육해야 됩니다. 평생. 나갔다 들어갔다. 사실 여러분들도 뭐 애들 스마트폰 하면 아들이 묻잖아요. 하나 더 잘하는데. 농사 짓는 거에 자신 있지만. 그러니까 이 새로운 지식사회에서는 누구든지 평생 교육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컨티뉴잉 그 에듀케이션이라는 게 뭐 취미교육이 아니고 몇몇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직장 같은 재교육이 아니고 누구든지 저희들도 애들 가르치면 계속 새로운 미디어도 공부해야 되고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동료 선생님 하나는 지금 저 서울 가가 방학 내내 교육받습니다. 자기 돈 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24일. 그래서 이제는 사실 여러분들이 오는 게 느긋하게 아닌 게 오신 게 아니고 진짜 시스템을 통해 그래서 교육 대상도 바뀌고 교육 방법도 바뀌고 교육 장소도 바뀌고 연령도 바뀌고 교육 시간도 지금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대학이 시스템이 19살 나이인데 수험생 되었다고 학교 못 나는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교육은 재교육 시스템 계속 전부 새로운 교육 창출을 해야 되는 게 우리가 미래 사회다 하는 그런 거고요. 아까 세계의 또 다른 특징 하나가 어떤 말을 쓰냐면 아까 제가 하는 우리가 지금 다가온 21세기 사회 특징은 지식 기반 사회다. 지식이 뭐이 준다 이 말이에요. 아는 게 뭐지? 옛날에 알면 뭐해? 알면 뭐했는데 이제 아는 게 돈입니다. 이제 그런 시대와 그러니까 교육할 수밖에 없고 특히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을 계속하자면은 이제는 지식 가지고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이고 두 번째는 미래 사회에 다가온 사회는 신유목 사회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유목 사회. 그거 이제 네오 노마디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무슨 말이냐면요. 옛날에 그 우리가 과거에는 농업 사회하고 유목 사회하고 두 개 사회 생산 방식이 정착해가지고 그 생산물이 농사 짓는 그런 지역도 있고 저게 그 아라비아라든지 그 초원지대라든지 수많은 유목민들이 그 초지를 통해가 양들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이동하는 그래서 살았거든요. 그런 시대가 유목 시대예요. 그런데 20세기 오면은 유목 시대가 없어지고 다 정착생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20세기 오늘날 와서 아니다. 다시 새로운 유목 사회가 전 지구가 다 유목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가 무슨 말이냐? 이제는 어느 누구도 한 군데
가만히 정착해가지고 계속된 이웃관계가 없고 누구든지 집은 그냥 하나 해놓고 집도 여러 채 서울도 있고 대구도 있고 경남도 있고 누구든지 막 돌아다녀.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1년에 여행 몇 번 갑니까? 요즘은요 다 가요. 어디 가도 가요. 대한민국 돌아다녀도 가요. 보통 하루에 여러분 의성 지역에 있는 사람이 한 달에 적어도 뭐 안동, 대구, 서울 몇 번씩 가지 않습니까? 저 남해안 관광객 갔다 제주도 가거나 일본 갔다가 뭐 골프 치러 갔다가 굉장히 돌아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게 지금 의성군청의 주민수 얘기하는데 주민수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 주소지에 옮겨놓고 딴 데 가 있는데 뭐. 실제 있는 사람이 중요하지 주소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 사람 주소지 놓고 수없이 돌아다녀. 이 동양이 엄청나게 돌아다녀요. 과거의 유목시대는요. 유목하는 이유가 생존을 위해서 갔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도저히 못 살아 이민 가거나 아니면은 양떼들 먹이 찾아놓고 또 거다 놓고 또 절로 가고 그렇게 하고 장사하러 가고 나. 저 실크로드는 다 이 장사 때문에 먹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이동의 목적은 생존의 목적이 아닙니다. 삶의 질을 위한 생활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골프 치러 가고 관광 가고 교육받으러 가고 또 축구 구경하러 가고 성형 수술하러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회의하러 가고 이게 전부 삶의 질에 관한 일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삶의 질을 향한 욕구는 폭발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런 이동에 의해서 각 도시마다 도시 경쟁력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집객하느냐. 오게 해가 돈 쓰게 하는 거지 꼭 살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전략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이게 지금 삶의 질을 위한 이 세계적인 움직임, 삶의 질을 위한 세계적인 모든 사람들의 폭발하는 욕구, 이것을 어떻게 조정해가 각 지역마다 이걸 통해가지고 먹고 살 건가. 이게 문화산업. 제가 이게 두 번째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문화산업과 관련돼서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동대학교에는 과거에 이제 문화산업, 미국은요, 사실은 지금 미국이 살 수 있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과학기술입니다. 과학기술 가지고 먹고 그러니까 그게 군사력하고 관계돼 있죠. 최고급 두뇌를 세계적 두뇌를 해가지고 고급 진력 주로 이제 과학 군사무 엄청난 고급 장비들이 이제 이걸 응용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권력하고 두 번째가 미국의 이제 문화 가지고 먹고 삽니다. 이 문화의 미국의 두 축은 뭐냐면은 하나는 헐리우드 영화산업이에요. 또 하나는 디즈니랜드의 테마파크 산업. 이거는요 단순하게 이거 돈이 그 종합에 엄청나게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여기 라스베가스 가신 분들도 있지만 그건 테마파크 테마시티입니다. 저 마카오처럼 완전히 놀이나 문화적 욕구를 가지고 먹고 사는 거죠. 사막 허벌판에 호텔 짓고 도박장 짓고 뭐 무슨 이렇게 해가지고 한 도시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문화적 수요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만은 지금 스토리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저는 고향이 안동 사람입니다. 고향이 안동 사람 고등학교 갈 때 안동 나오고 죄송합니다. 또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강의 중이에요. 예, 예, 예. 마누라 전화에 제일 겁니다. 제일 겁나죠? 예. 또 우리, 제가 또 진성이가 입니다. 그 체계 집안, 그러니까 유사 집안이에요. 그런데 전공은 철학했죠. 불교 철학했어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있으면서 내가 유림해서 왜 불교 불교 유학을 당연히 해야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선 공부를 해보니까요. 저는 불교가 체질이 맞고 좋아요. 좋고 그것도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 철학과를 들어가 계속 거기서 철학 석박사 다 했는데요. 안동대학은 87년도 올해 25년, 26년째 있죠. 24년째 있습니다. 그런데 23년에 동양철학과의 불교철학, 노장철학을 공부하다가 취업버리고요. 그 문화산업대학원을 제가 이제 만들어가지고 옮겼어요. 그 교수님 뽑아가지고 새롭게 하는데
그 제가 이제 불교를 안동 지역의 유교의 고향인데 왜 그 불교를 했느냐? 우선 학문이 좋아서 했고요. 했는데 그 제가 쓰는 그 박사학위 논문이 뭐냐면 화엄경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거에 대한 논문. 화엄종이라는 종이 그 불교 종파가 있는데 그것에 소위 경전 그 텍스트가 있어요. 교과서가 있어요. 그 불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화엄경이라는 경전인데 그 경전이 굉장히 어렵고 심오한 경전이에요. 그 경전이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지 그걸 제가 연구하는 게 화엄경이에요. 그건데 그리고 원래 경전 연구였는데요. 여기 와가지고 이제 제가 평생 안동에 있었어요. 안동이 화엄종의 중심 지역이라는 걸 몰랐어요. 전 시장이 안동의 김희동 시장님께서 첫 시장이 됐을 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여기가 이 성리학 그 조선조 성리학 때 최계 선생 때문에 여기에 우리나라 성리학의 좀 본산이기도 하지만 불교의 본산이라는 걸 몰랐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여기 사실은 통일 이후에 우리나라의 정신적인 지주는 화엄종이에요. 그 화엄종이 있으면서 부석사지요. 그 부석사의 일대 제자, 제전 제자들이 퍼져나간 게 안동을 위치해서 의성리가 쫙 북부 일대에 전부 다. 여기에 웬만한 사찰에 가면 다 의상스님 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상 말하자면 군단이죠. 이 화엄종의 센터지요, 이쪽에. 그것이 7세기부터요. 7세기부터 14세기까지 이쪽 지역은 화엄종의 한국 화엄종의 센터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불교 시대는 영주에서 이 안동 이 북부지역 일대가 화엄종의 한국 화엄종의 정신적 본산이었고 유학 시대는 성리학의 본산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디어에서 제가 그런 말을 권양했는데 김희동 시장이 그러면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다 하는데 저는 좀 반대하죠. 뭐 옛날 체면에 자기 고향 요즘 아무리 PLC라도 뭐 우리가 수도다 그런 소리 하는 게 아닌데 좀 그런 소리 민망할 정도로 하고 있대요. 뭐 요즘 시장님들이 뭐 그렇게 하는 게 경쟁이 되가 그러죠. 그런 소리. 하여튼 뭐 그렇게 썼은 이유가 유교뿐만 아니라 불교도 그렇다. 근데 하여튼 제가 그 화엄경을 썼는데 제가 사는 고향이 바로 화엄종이 제가 논문을 썼는데도 여기가 뭔지를 몰랐어요. 들어오고 난 후에 푸석사하고 동경사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다시 눈에 보이고 사찰 조사를 이 일대를 제가 다 했습니다. 작은 절마다가. 그래서 확인을 제가 했고 새롭게 보면 됐습니다. 근데 전공이 화엄종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토리텔링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그 9월, 10월 달 2달 동안에 저희들이 프로그램 중에 뭐를 했냐면은 한국 컨텐츠 진흥원에서 스토리텔링 양성자 과정을 공개 전국에서 이걸 그 지방에서 딱 3군데를 하다가 나중에 5개를 늘어났어요.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스토리텔링 전문가 양성 과정 교육을 아이디어를 내가 경쟁을 해가지고 돈을 지원해 준 게 있어요. 그 6천만 원밖에 안 되지만 2달 동안에 그 6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됐어요. 경상북도에서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교 스토리텔링 전문가 양성 과정을 2달 동안에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는 선생님들을 다 뺐어요. 학교 교수들 딱 빼고 정말 현업에서 작가들만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방송 작가들, 예를 들면 다큐멘터리 방송 작가들, 그 다음에 드라마 작가들, 그 다음에 영화 작가들, 기라상 같은 우리나라의 그 작가들만 싹 다 모여서 한 20여 명이 왔어요. 뭐 예를 들면 불멸의 이순신, 박용숙 작가라든지 뭐 이렇게 쫙 다 모였어요.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저 할리우드에서 영화 감독의 요즘 제일 아주 유명한 여러분 어르신이니까 잘 모르지만 젊은 애들 쿵푸 팬더라는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쿵푸 팬더라는 영화인데 그 스티븐슨이라는 사람이 할리우드에서 제일 잘 나가는 영화 감독이에요. 그분을 저희들이 모셨어요. 한국인 처음 왔어요. 안동에서 모셨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 과에 있는 선생님들이 아주 국제적인 친구예요. 오라 하니까 당장 왔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거꾸로 난리가 났어요. 이 쿵푸 팬더 감독이 어떻게 왔느냐 해서 서울에서 우리나라 인류 작가들이 싹 다 모여가지고 그것도 강의를 몇 번 하고 갔어요. 갔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스토리텔링에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저도 스토리텔링이 제 또 전문 강의 과목입니다. 스토리텔링이 도대체 뭐냐?
요즘 막 안 쓰는 데가 없어요. 바로 스토리텔링이에요. 아무나 스토리텔링이라고 쓰는데 그 왜 스토리텔링이냐라는 말, 그 우리말로 하면 그냥 얘기, 스토리가 얘기 아닙니까? 텔링, 얘기하기. 우리가 옛날 입하고 하기 아닙니까? 그 뭐 색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똑같습니다. 똑같다면 다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옛날에 얘기하는 거는 정말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구수하게 사람 보면서 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얘기하는 방법이 문화가 발전하면서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두 번째 큰 게 이게 문자가 발명되면서 소설로 얘기하는 거. 이거는 마주 보지도 않고요. 작가가 책으로 써서 그 얘기를 하면은 마주 있는 사람만 들려주는 게 아니고 책으로 출판하면 온 세상 사람이 다 봅니다. 그런 텍스트로 얘기하는. 이게 이제 소위 서사학이라고 해서 이게 얘기의 폭발적인 얘기하는 방법의 증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게 크게 바뀐 게 이제 그 영화라는 걸 나오고, 영화가 프랑스에서 100년 전에 처음 나올 때 영화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우리 지영원하고 잠빠졌어. 까무라쳤어. 놀라가지고 세상에 저런 게 어디 있나 싶어. 그러니까 영화로, 영상으로, 움직이는 영상으로 얘기하는 거. 이게 이제 했어요. 정말 얘기하기에 제일 마지막 결정판은 뭐냐. 요즘 발전되어 나온 겁니다. 이 컴퓨터의 등장으로 얘기하기의 방법이 상상을 초월해서 또 발전되어 나와요. 그게 컴퓨터 게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컴퓨터 게임에서 밤낮이 바뀌죠. 걔들은 컴퓨터 게임이 정말 신나는 세계,